그렇다면 지금 2021년 현재 시점, 네. 이 시점은 내년도 그 증폭되는 버블 그 전까지의 상황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게 버블은 이만한 버블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이게 풍선 불어나듯이 이렇게 점점 커집니다. 근데 안 터질 거예요. 지금 안 터뜨리겠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미국 국채금리가 1.4% 근접한다고 이 발작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일단 지금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 내정자는 고압경제 신봉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머니에 돈이 잔뜩 있어야만 이 돈을 막 팍팍 써가지고 경제가 그래야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준 의장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사상 초유의 비둘기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돈 푸는 거에 아주 목숨을 건 그런 사람들인데요. 아마 이 사람들은 한 2% 정도까지 10년물 용인하겠다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그렇죠. 있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얘기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데, 그때까지는 괜찮겠지 하고 더 빨리 시기가 땡겨져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실질 금리는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1%면 인플레이션이 2% 발생하면 마이너스 1%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용인을 해주면 실질 금리가 그냥 마이너스 상태에서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계속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기준금리 올리지 않아도 한동안은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보이지만, 저는 그 사람들을 믿지 않습니다. 연준. 예. 왜 안 믿느냐면, 그 사람들은 오로지 미국 경제만 쳐다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전 세계가 박살나든 말든 전혀 이거는 신경 쓸 거리도 아니고, 오히려 그러면 더 신나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미국도 어느 정도는 피해가 오죠. 하지만 또 그런 피해가 오는 상황들을 통해서 자산이 건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아마 중국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거고, 중국 경제에 이렇게 좀 천착된 상황이 돼버린 우리 경제도 타격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긴 지금 시중에 좀 떠돌고 있는 3, 4월 위기설, 이걸 네. 보면은 중국 기업들이 전부 2, 3년짜리 단기 부채를 가지고 돌리고 있는데 그게 400조가 돌아온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중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연장하는, 롤오버를 하는, 이게 이제 금리가 달라지니까 연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중국도 좀 부실한 기업들은 파산을 시킬 것 같아요. 많이 파산시키고 일부러 파산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안 갚으려고. 아, 일부러? 네. 근데 그게 저희 완전 부도하고, 네. 그러니까 디폴트 선언하고 그다음에 채무 협상 들어가는 거하고 좀 틀리다. 이게 오히려 후자 쪽은 중국이 지금 선택하고 있는 거로 그러는 얘기 하던데요.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만 봐서는 알 수 없고, 조금 전체적인 걸 좀 봐야 되고, 아직 중국 경제 제가 올해 8%, 내년 8% 이상 갈 상황이 오고 있는데,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작도 안 한 거죠. 이제 2월이니까. 그래서 좀 더 중국도 어떤 정책들을 쓰는지 들여다봐야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금리와 관련해서 지금 세계가 좀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요즘 시장이 흔들리는 이유도 거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쨌건 미국 국채금리, 결국 월가에서 이게 이제 사실 월가의 영향력이 엄청 강하잖아요. 네. 월가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겠느냐. 그럼 월가는 어떤 거를 원할까? 이거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 같거든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까? 그냥 2%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그냥 서로 합의된? 네, 그렇게 서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2%가 빨리 온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은 못할 것 같아요. 똑같이 못할 것 같고, 왜냐면 이 두 사람은 지금 더블 딥이 그냥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 풀기도 순식간에 줄어들지 않고 계속 1년여는 계속 갈 거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긴 지금 1.9조 달러 부양책 그게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미국에서 좀 나올 정도잖아요. 이게 미국의 GDP가 1년에 21조 달러,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되는데 1.9조면 거의 1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돈 풀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양이죠. 그렇게 이제 유동성이 공급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다시 또 자산시장에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일정량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다시 이 버블은 더 커지고 예, 주식이라든가 이 자산시장은 더 상승하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요. 하지만 유동성과 관련된 장은 이제 경계감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 유동성만으로는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울퉁불퉁하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거고요. 또 많이 번 사람들은 또 빠져나갈 핑계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매물들도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이런 상황들이 한동안 지속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뭐 1, 년여는 앞으로도 더 상승하는 흐름은 타게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인 거고요. 지금 네, 네. 말씀하시는. 네. 근데 그러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 상승으로까지는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한동안은 그냥 간다는 얘기죠. 하긴 뭐 연준에서 2023년 계속 부르짖고 있으니까. 23년까지 갈지 그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너무 자주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속도가 좀 빨라지는 것 같아요. 이 상승 속도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이 먼저 반응하는 거나 똑같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정말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고 실제로 지금 주변을 돌아보면 미국도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가장 저는 뭐 여러 가지 뭐 산업 지표들도 있지만 이 코로나에 걸리는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들이 결국은 현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마스크 벗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지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현재 올라가고 있는 상황, 이것에 대해서 이게 좀, 금리가 이제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올라가는 이 상황이 사실은 주식 시장에는 되게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또 한편으로 금리가 오를까봐 이게 또 주식시장이 무너질까봐 걱정한단 말이죠. 이게 너무 상반된 거 아닌가. 그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너무 많이, 단기에 너무 많이 오른 게 지금 깔려 있는 거고 그 우려가 뭔가는 좀 뭔가 지표로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네. 실제로 보면 뭐 최근 미국 시장 보면은 뭐 거의 발작하는 수준이죠. 우리도 지금 이제 오늘 뭐 3천이 깨져버렸죠. 어느 정도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뭐 10% 정도는 조정이 돼야 새로 다시 탄력을 받아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파월 의장이 이제 청문회에서 이제 상원 청문회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매일 똑같은 소리 할 것 같습니다. 별다른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시장은 되게 크게 이렇게 하락적으로 반응을 보였단 말이죠. 뭐 할 얘기는 이거죠. 미국 경제 회복은 아직 멀었다. 제로 금리 유지한다. 고용과 물가 목표 아직 미달이다. 어림도 없다.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 얘기를 꼭 끝에 가서 하니까 사람들은 정말 저거를 믿어야 돼. 자꾸 얘기하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더 뭔가 센 조치가 나올 줄 알았는데 전부 립 서비스만 나오니까 그럴까요? 뭐 그렇기도 하지만 뭐 시장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니까 뭐 이제 정말 그만해야 되나 이런 느낌들이 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일단 올해 가장 큰 그 화두로 떠오르는 게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 이야기 같은데 네. 이게 꼭 그 미국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이나 어떤 신흥국 다른 나라들에도 네. 이게 적용되는 문제일까요? 지금 신흥국이 지금 더 문제죠. 왜냐하면 달러는 기축통화니까 뭐 풀어도 크게 영향이 없죠. 하지만 그냥 뭐 달러 가치 좀 떨어지는 거 외에는 큰 변화는 없었는데 신흥국들은 돈 풀면은 이제 인플레이션 생기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여러 가지 우리 신흥국들하고 뭐 중국을 포함해서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태세로 들어간 지가 조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들이 있고 우리도 이 신흥국들이 금리 인상하는 것들을 좀 주시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미국이지만 신흥국들이 먼저 움직일 테니까 그들의 스탠스를 한번 봐야 될 거고요. 하지만 진짜 인플레이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가 견인하는 인플레이션은 아직 남았습니다. 시간이 진짜 큰 건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뭐라 그럴까요? 버블에 대한 걱정, 터질까봐 하는 걱정은 좀 이를 수 있겠네요.
책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상승할 거라고 보는. 갑자기 지금 돈 벌어야 되는데 서글퍼지는. 네. 저 사람 뭐 또 갑자기 버블 같은 소리 한다고 이제 이렇게 지금 뭐 내년 초에 나왔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공부를 지금 하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오히려 그 버블을 이용하려면. 네. 지금부터는 버블이 이제 마지막 불꽃을 태우기 위해서 이제 커질 수 있는 구간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고, 주식들 바꿔야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주보다는 경기 민감주로 바꾸고, 얘네들이 실적을 확 내기 시작할 내년을 보다 뭐 최소한 6개월 먼저 우리가 그 버블에 올라타서 자산을 키우고 터지기 전에 빨리 내려와야 되죠. 네. 이게 말대로만 되면 이게 아주 환상적인 그림인데요. 네. 가능할까요? 제가 한상한 박사님하고 지금 내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보다는 선수인 것 같아요. 확실히. 왜 그러냐면, 한 박사님은 동학개미거든요. 거기 뭐, 3,200에 완전히 손 다 털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더 가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됐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단기적으로지만 되게 잘 대응을 했죠. 네. 일단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긴축, 돈 푸는 게 이제 축소되고, 네.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기에 이렇게 다들 두려워하는 것인가? 네.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게 이제 시기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아직 좀 시간이 남았다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그 상태를 우려하기 때문에 시장이 움직이는 거고요. 하지만 시작은 빠르면 내년 상반기 끝, 늦으면 마스크 벗는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2023년 이후가 될 것 같고, 좀 지나치게 반응하지만 않는다면 2023년 정도가 될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여기에 변수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이 되면 폭발하는 수요, 원자재 슈퍼사이클 덩치가 더 커져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사상 초유의 유동성이 다 공급돼 있고 저금리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이게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이제 유발되기 시작할 겁니다. 아까 스테이크 칩으로 제가 인플레이션이 뭔지를 설명드렸는데 이게 이제 트리플 버블이 한꺼번에 이제 몰려드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미국은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미국이 무서운 게 뭐냐면 금리 인상 요만큼 하고 또 한참 있다 요만큼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순식간에 끌어올립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대응할 시간도 없이 그냥 당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달러들이 전부 전 세계 시장에서 돈을 벌어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는 거고요. 미국으로 달러가 돌아간다는 말은 뭐 신흥국이든 어디든 나가 있던 달러들이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든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다 팔아치운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가 다 한꺼번에 폭락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달러 자산들이 다 뭐 매각을 시작한다. 그럼 우리는 그걸 붙들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같이 해야죠. 어쩌면 미국보다 더 빨리 해야 될지도 모르죠. 그렇죠. 신흥국들은 항상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거죠. 항상 우리가 미국보단 금리가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더 빨리 가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주식이야 뭐 그렇다 치지만 부동산은 이제 자기 돈으로 다 사는 경우들이 드물지 않습니까? 지금은 월급 받아서 먹고 살고 이자 내는 게 큰 문제가 없죠. 금리가 낮으니까. 하지만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고 자산 가치가 같이 빠지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부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담보 가치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뱅글뱅글 돕니다. 계속 악순환이. 매물이 계속 매물을 부르게 되고. 이게 지금 이제 우려하는 사태인 거죠. 네. 지금 이런 버블이 터지게 되는 상황이 오면 금융시장,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먼저 폭락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 먼저 영향을 받을까요? 부동산 시장이 영향을 먼저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보통 금융시장이 먼저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부동산이 영향을 받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생각을 네. 하는데 이번에 한 박사님도 부동산 쪽이 먼저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특히 우리나라는 그렇게 될 겁니다. 사실은 선진국들은 2008년 위기 한번 겪고 2011년에 유럽 재정 위기 겪고 그러면서 부동산에 관련된 부실들이 많이 제거가 된 편이죠.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영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계부채가 제일 큰 문제인데 이거 1년 내내 우리 전 국민 일해서 번 돈 다 갖다 놓아도 부채도 못 갚는 상황들이죠. 지금 이런 문제가 겹쳐 있기 때문에 부채가 커져 있다는 얘기는
내가 이자 낼 능력이 어느 순간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확 갑자기 뛰어버리면 내가 번 돈으로 이자를 못 내면 어떻게 되죠? 팔아야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우리는 특히 가계 자산들이 부동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부동산 심각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 버블에 대해서 항상 긴장을 하고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은행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네요. 네. 버블을 공부하지 않으면 희생양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버블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그동안 이 달러가 약세로 전환이 되면서 원화 강세 이런 현상 때문에 뭐 1,000원이 깨지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였는데 어쨌든 한 1,100원대에서 지금 스톱하고 있잖아요. 예. 어떨까요? 글로벌 달러는 앞으로 계속 약세를 갈지 강세로 좀 전환될지.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 강세로 갈 수밖에 없죠. 작년 연말에 1,080원 찍을 때 이제부터는 달러를 보유하는 전략으로 바꿔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다가 또 욕을 봐가지고 먹었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밑으로 내려간 적은 없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간 적은 없는데 어쨌든 달러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렇죠.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지금 겹쳐져 있는 상황이죠. 하락 요인은 아까 말씀하셨던 1.9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이 대기하고 있고 돈 풀기가 그다음에 하락 요인은 하락 요인이 그렇고요. 상승 요인은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달러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요가 생기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완만한 상승이나 현 상태 유지 수준 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버블이 터지는 상황이 되면 우리가 보통 달러 안전자산으로서 또 달러 가치가 부각이 되잖아요. 달러 빼고 다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그때 그 달러가 막 하락하고 있을 때 네. 그때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는 그런 위기가 오면 그때 팔면 돼라고 말을 하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역시 이번에 버블이 만약에 그 터지는 어떤 상황이 된다 하면 예. 역시 달러는 이렇게 폭등할 수밖에 없을까요? 예. 근데 이제 원화 대비해서 원화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원화 가치가 뭐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옛날 외환위기 때처럼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실제로 달러가 강세가 되면 엔화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이 강세가 오는데 우리도 그런 수순으로 진입하는 단계에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